안녕하세요. 제조랑 국사의 제조랑입니다. 물 마실게요. 지금 여기 실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이 나고 있는데, 뭐 땀이 나도 뭐 전달 중인 거 시작했죠? 네, 그러면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오늘 배울 내용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영상은 바로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 대항하다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할 건데, 이 제목 같은 경우, 이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드디어 등장할 흥선 대원군이 맞이한 시기에 세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교과서로 치면 2단원의 1단원입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바로 19세기, 그러니까 1801년부터 1900년까지의 상황을 짧게 함축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왼쪽을 보면 바바리라고 하는 사진이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civil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발음 있었죠? 자, 왼쪽을 보면 그 당시에 유럽이나 서구에 가게 되었던 중국 노동자인 쿨리, 지금 이 사람이 중국 노동자인 쿨리고, 그 아래에 넘어져 있는 사람이 바로 서구 열강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로 서구 열강이 중국 노동자인 쿨리를 제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바바리아 시빌리제이션의 뜻은 바로 야만과 문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이 서구를 때리는 것은 야만적인 거다. 하지만 서구 열강이 중국 애들을 때리는 것은 문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의 침략을 아주 정당화해 주는 사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구 열강 국가들을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불러요. 이 국가들은 이 당시에 여기 나와 있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생산력이 급등하는 시기를 맞습니다. 이 산업혁명이 뭐냐? 이게 바로 뭐냐면은 이 당시에 원래 농업 중심 사회에서 이제 공업화된 사회로 나아가는 혁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석탄이나 다양한 광물을 통한 증기기관이 발명돼가지고 기계와 기술이 급등적으로 발명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양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양의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를 통해서 얘네들이 필요한 게 있었는데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식민지예요, 식민지. 식민지는 잘 알고 있죠, 뜻이 뭔지. 그래서 근데 이 식민지가 왜 필요하냐? 바로 이 당시에 가장 큰 돈이 되는 게 뭐냐? 바로 자본과 노동력 그리고 원료가 필요했어. 그래서 원료를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저렴하게 거의 훔쳐 얻어내서 원료를 확보하고, 그리고 그 원료를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착취를 통해서 뭔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만든 걸 토대로 해서 다시 그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에 파는 거죠. 그래서 이 삼박자가 착착착 돌아가면서 이 대국주의 국가들이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민지를 두고 자신들을 이익을 위해서 나아가는 국가를 우리가 제국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 국가를 한 사진으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백인들이 원료를 아시아나 아프리카 국가에 먹여주고, 이 원료를 먹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을 쥐어 떼어내서 생산물을 만드는 것. 근데 이걸 누가 봐주냐? 바로 그들이 믿었던 종교인 크리스트교가 이걸 정당화해준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이 국가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국가들을 식민지로 침략할 때 총 3가지의 논리로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시킵니다. 첫 번째 논리는 사회 진화 논리입니다. 사회 진화 논리 뭐냐?
인간 사회, 자연 사회에도 자연적으로 동물들도 힘센 애들이 약한 애를 먹듯이 인간 사회에도 힘이 강한 애들, 돈이 많은 애들이 그렇지 않은 애들을 먹는다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인종주의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당시에 사람들이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열등하다라는 논리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에 있는 거는 백인의 의무입니다. White burden. 그래서 이 백인들이 난 하기 싫은데 아시아나 아프리카 애들이 너무 열등하고 야만적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은 문명적이고 또 교육받은 백인들이 너무너무 하기 싫지만 우리가 아시아나 아프리카 애들을 야만에서 문명으로 돌려줘야 돼. 교육을 시켜줘야 돼. 라고 하는 논리가 바로 백인의 의무라는 겁니다. 사회 진화론 그리고 인종주의, 백인의 의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식민지 침략을 정당화시켜 나갑니다. 그럼 이제 이 세계에서 다시 우리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로 들어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지금과 달리 청나라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나라가 이 당시에 서구 국가였던 영국과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영국이 청나라와 무역을 하면서 적자가 굉장히 심화됐어요. 적자가 쌓이는 거죠. 왜 쌓였을까? 이걸 봤더니 이 영국의 식민지를 봐야 됩니다. 이 영국의 식민지가 아시아에 있었는데 바로 엄청나게 큰 인도였어요. 인도. 그래서 이 영국에서 만든 면 제품을 인도에 팔아서 돈을 벌고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굉장히 원했던 청나라의 기단이나 도자기나 차를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들이 팔아서 돈 버는데 그 돈을 그대로 청나라에 주는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영국의 적자가 점점점 심화됩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이러한 적자를 깨보려고 한 게 바로 비신사적이고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 그 식민지에 있는 아편, 그러니까 마약을 청나라 정부 몰래 청나라 국민들한테 밀수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적자가 엄청 해소됩니다. 근데 어떤 국가라도 다른 나라가 자기 몰래 국민들한테 마약을 팔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청나라가 이 압간 무역을 금지시킵니다. 그랬더니 뭐 적반하장도 아니고 영국이 이거 가지고 딴지를 걸어요. 그래갖고 싸운 전투가 바로 제1차 압간 전쟁입니다. 이걸 통해서 영국이 이겨요. 이겨가지고 따는 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홍콩.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최근에 홍콩에서 민주화 혁명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했죠. 그 지역을 영국이 할양받고 그리고 청나라의 항구들을 개항시킵니다. 그리고 이때 청나라가 공행이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외국과 제한적으로 무역을 했는데 이 공행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이 원했던 대로 영국의 무역이 확대되는 거죠. 근데 또 이 와중에 지들이 생각한 것보다 무역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들 옆에 있는 국가인 프랑스랑 이번에는 손잡고 쳐버려요. 그래서 이때 청나라의 수도였던 베이징을 점령해가지고 싸운 전투가 바로 제2차 아편 전쟁입니다. 여기서는 또 항구를 추가적으로 개항하고 프랑스가 원했던 종교 허용인 바로 크리스트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이 동북아시아라는 국가들은 조공과 색공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 주교의 질서였는데 이게 이제 각 국가별로 조약을 통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 만국공법 질서로 변화하게 됩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굉장히 평등하게 보이지만 이 평등하게 보이는 것은 평등한 게 아니라 굉장히 힘이 강한 국가와 약한 국가 사이에 억압과 감지를 통해
조약이 맺어지기 때문에 이건 그들이 그 낙한 국가를 먹기 위한 합리화 조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마치고 다음 아니구나. 자, 그 다음으로 청의 개항으로 인해서 일본과 조선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일본은 어떠했느냐? 마찬가지로 위기를 느끼죠. 근데 이 위기를 느끼는 와중에 미국이 팡팡 포를 쏴요. 그래갖고 이 일본은 어때? 뭐 좀만 치면 막 빌빌 끼잖아. 그러니까 빌빌 끼어갖고 미일 화친조약을 맺고 다양한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땠느냐? 처음 전쟁 때는 그렇게 그냥 금방 쳤어. 왜? 이 당시에 청나라에서 일어난 지방 반란이 더 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째 전쟁은 충격 먹은 거죠. 네, 청나라 수도가 먹혔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또 싫어했던 종교인 크리스트교가 들어오니까. 근데 또 이 와중에 서양 국가인 러시아가 연해주를 얻게 되면서 조선이랑 국경을 맞대니까 조선의 위기가 더더욱 커지게 됩니다. 이 연해주가 어디냐? 바로 지금도 러시아 영토로 되어 있는 이 땅이 바로 연해주 지역입니다. 오늘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등장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